여러분, 혹시 동창 모임 다녀오신 다음 날 어떤 기분이 드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한숨 한번 쉬고 카톡 단체방 알림 꺼버리는 분. 아니면 재밌었다. 오늘 배운 것도 있고 집에 오자마자 수첩에 뭔가 두세 줄 적어내려가는 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무거워지고 한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40대 이후의 운은 타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리처럼 쌓이는 습관 5가지가 인생 후반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들으시고 속으로 나 지금 어느 쪽이지? 뜨끔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뻔한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뇌과학과 행동 데이터가 실제로 증명한 습관의 구조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릴 5가지 습관 하나씩 적어두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제 지인 중에 53살 공무원이신 분이 계세요. 30년 가까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셨죠? 퇴직을 2년 남겨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요즘 이상하대.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한 사람이 있어. 근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그분이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 빠지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하고 싶은 공부도 운동도 다 미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심을 하셨대요. 딱 한 가지만 바꾸셨어요. 그 만남을 1년에 한 번으로 줄이셨습니다. 억지로 끊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리고 그 에너지를 독서 모임 하나에 쏟으셨어요. 1년 뒤 거기서 만난 분이 새 일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코르티솔 드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관계에 노출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게 쌓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와도 포착을 못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흘려보낼 구멍부터 먼저 막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의 절반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 자, 여기서 멘탈 요정이 실천법 하나 드릴게요. 이름 붙여드릴게요. 에너지 온도 체크법입니다. 만남 다음 날 아침 딱 한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어제 그 만남 후에 나 충전됐나? 방전됐나? 충전되셨으면 그 관계는 더 투자하시고 방전되셨으면 횟수를 줄이시면 됩니다. 억지로 끊을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관계의 질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운의 방향이 바뀝니다. 제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7살에 직장을 잃으셨어요.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왔대요.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좀 아꼈어. 모아둬야지. 그분도 처음엔 그러셨어요. 소비를 다 줄이셨죠? 근데 딱 하나 매달 15만 원짜리 사진 수업만 끊지 않으셨대요. 그것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2년을 다니다 보니 같은 수업에서 만난 분이 로컬 브랜드 대표셨어요. 그 인연으로 사진 작업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게 새 직업이 됐습니다. 이건 행운이 아닙니다. 코넬 대학교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 연구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물질적 구매는 구매 직후 만족도가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 만족감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반면 경험적 구매, 그러니까 수업 여행, 공연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의미가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연결됩니다. 40대 이후 운이 풀리는 사람들은 더 좋은 물건보다 더 좋은 경험을 선택합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 투자는 주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 투자였다. 한 달 수입의 딱 5%만 경험 예산으로 따로 분리해 두세요. 50만 원 버시면 2만 5천 원, 100만 원이면 5만 원. 이 돈으로 수업 하나,
전시 하나, 낯선 동네 산책 하나. 그게 3년 뒤에 어떤 인연이 되어 돌아올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동창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같은 자리에서 어떤 분은 집에 오자마자 카톡방 알림을 끕니다.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고 잠을 못 자요. 다른 어떤 분은 집에 오자마자 수첩을 꺼내서 딱 3줄을 씁니다. 오늘 자리에서 부러웠던 게 뭐지? 그 부러움이 나한테 말해주는 게 뭐지? 내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는? 이 3줄이 무슨 차이를 만드냐고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메타인지 메타커그니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부러움을 정보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다음 행동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프란체스카 지노 교수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 자기 성찰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0주 후 업무 성과가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1년 뒤 운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 지금 이 습관을 조용히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녁 잠자리 들기 전 딱 5분. 수첩이든 메모장이든 열고 3가지만 적으세요. 첫째, 오늘 가장 에너지가 올라간 순간. 둘째, 오늘 가장 에너지가 내려간 순간. 셋째, 내일 딱 1가지 다르게 해볼 것. 거창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1줄씩이면 됩니다. 이게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부정 편향을 서서히 교정합니다. 칸트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하며 같은 루트로 자기 생각을 점검했습니다. 이 루틴이 그의 철학적 사고를 만들었다고 전해줍니다. 57살에 처음 수영을 배운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이 나이에 무슨 수영이야. 물 먹고 망신만 당하지. 그분이 수영장에 처음 갔던 날 25m 풀을 반도 못 가고 서셨대요. 숨이 차서. 근데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오랜만에 내가 완전히 서툰 사람이 됐네. 이 느낌이 나쁘지 않은 듯? 6개월 뒤 그분은 수영 동호회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만난 분이 파트너가 돼서 지금 작은 사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뇌과학 용어로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40대 이후에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새로운 연결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과 만날 때 극대화됩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 안에서는 뇌도 익숙한 회로만 돌립니다. 그 회로가 기회도 익숙한 것만 인식하게 만듭니다. 40대 이후 운이 풀리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만 계속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서툰 자리에 나갑니다. 이번 달에 딱 하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악기, 그림, 사진, 요리, 외국어, 등산, 뜨개질. 뭐든 상관없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툰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서툰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인생 후반전의 뜻밖의 파트너가 되는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아는 61살 퇴직 교사분 계세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대요.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누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셨대요. 초등학생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 모집 안내문을 별 기대 없이 신청하셨대요. 그런데 첫날 한 아이가 이러더래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시죠? 그 말 한마디가 1년 동안 느꼈던 공허함을 한 번에 채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분은 도서관 봉사 5년째, 지역교육청에서 강사 제안도 들어왔고 책 쓰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여 효과, contribution effect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강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뇌에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동시에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여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모입니다. 이게 운처럼 보이는 것들의 실제 구조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의미 있는 삶의 부산물로 따라온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후배한테 밥 한 끼 사면서 진심으로 경청하기.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한번 참여하기. 온라인 카페에서 누군가의 질문에 내 경험으로 답해주기. 딱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가진 걸 한 사람에게 나눠보세요. 그게 쌓이면 6개월 후에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 지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에너지 드레인 관계를 조용히 정리한다. 둘째, 물건이 아닌 경험에 투자한다. 셋째, 하루 5분, 나를 관찰하는 루틴을 만든다. 넷째, 매달 낯선 것 하나를 배운다. 다섯째, 주는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 이 5가지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딱 하나만 고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복리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를 냅니다. 인생 후반전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이른 시작점입니다. 오늘도 멘탈 치트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